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우리 뇌는 몸의 3%밖에 안 되는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의 20%가 뇌에서 소비될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뇌를 많이 사용하는 수험생일수록 음식을 더 잘 챙겨 먹거나 나쁜 음식을 가려야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법들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과 반대로 자제해야 할 음식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험생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 지방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 중에서도 DHA, EPA는 유련의 신경막이나 수초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서 오메가3 지방인 DHA, EPA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DHA는 뇌 발달과 기억력을 높여주죠.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우리 피를 잘 돌게 하고 눈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물론 집에서 밥을 먹거나 학교 급식소에서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면 굳이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혼자서 자취하거나 스스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어려운 수험생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따로 구입하셔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왜 뇌를 위한 음식에 포함되었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인데요. 칼슘은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칼슘을 섭취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당이 부족하다고 설탕이 들어있는 과자나 다양한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 설탕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산성과 염기의 평형을 맞추려는 생체 시스템이 가동하게 됩니다. 즉 설탕으로 인해 몸 안의 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뼛속 칼슘이 빠져나와 몸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 안에 칼슘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칼슘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많이 섭취할 경우 뇌 시냅스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과당을 많이 섭취할 시 뇌가 새로운 것을 연결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에서는 과당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뇌의 유도신경 수치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칼슘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칼슘은 공부할 때 기억과 집중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불안하고 충동적일 때 그것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론 멸치와 우유가 있고 케일이나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 그리고 버섯류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래서 다양한 반찬이 나오면 거르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비타민D가 많아야 칼슘 흡수가 잘 되는데요. 비타민D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맞기만 해도 생성되므로 공부하다가 잠깐씩 햇빛을 맞으면 칼슘 흡수도 잘 되고 불면증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강사분들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가 잘 안된다면 햇빛을 맞으면서 잠깐 휴식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은 두 번째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장과 뇌는 서로 영향을 주는데요. 심지어 많은 의사들도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일단 장에서는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은 뇌와 관련이 깊다고 얘기하죠. 또 장은 우리 몸과 면역력에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요즘 많은 매체에서 면역력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장과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면역세포들이 장과 간에 가장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날씨 변화에도 감기가 걸리게 되는데요. 시험이 많은 남은 시점에서 감기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시험이 코앞인 상황에서 작은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이처럼 장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단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는 행위도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밀가루 음식, 즉 밀에 있는 글루텐이란 성분은 소화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요.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먹으면 좋지만 밀가루에 특히나 민감한 장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웬만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란 스스로의 질문에 이제까지 우리는 자신의 정신력을 탓해왔습니다.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자제력이 없고 집중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를 보면 나쁜 식습관이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나빠진 장은 다시 뇌에 영향을 미쳐 우리 정신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신건강과 몸 건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식습관을 가졌냐에 따라 우리 뇌 건강과 면역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미 집이나 학교에서 괜찮은 식사를 하고 왔다면 그 양을 조절하면 될 일이지 괜히 오늘 언급했던 영양소를 꼭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대상은 혼자서 자취하는 수험생들이죠. 그분들은 식사를 잘 챙겨 먹기 힘드니까요. 다만 집에서 아무리 잘 챙겨 먹는다 해도 설탕과 같이 과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 공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오랫동안 해보면 모든 과목의 개념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 뇌 건강 또한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싸오였습니다.